진짜 그때는 모든 스킨케어 제품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지성 피부는 이게 짱이에요. 안녕하세요. 셀프케어 라울입니다. 어느덧 2021년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가장 제가 잘 썼던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피부 타입은요, 피지 분비가 왕성한 지성 피부이고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화농성 여드름이 계속 났다 들어갔다 하는 피부예요.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이 화장품 쇼핑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저만의 치트키 제품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메이크업 클렌저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모나주 올인원 클렌저. 샴푸로도 쓸 수 있고 얼굴도 씻고 몸도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세정제예요. 저는 이 제품으로 씻기도 하지만 메이크업을 지울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제형은 이렇게 흔들면 찰랑찰랑거리는 묽은 제형이고 화장을 한 얼굴에 물 안 묻히고 얘를 그대로 짜서 얼굴에 롤링을 해요. 엄청 진한 화장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한 베이스 메이크업은 다 지워지기 때문에 잘 롤링해서 물로 씻어내고 한 번 더 짜서 물이랑 거품 내가지고 2차 세안 한 번 더 하면은 메이크업 지우는 게 끝나요. 이거 하나로 메이크업도 지우고 세수도 하고 몸도 씻고 머리도 감고 정말 다 하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주변에도 많이 선물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리베나의 리무버. 일리움 프레쉬 모이스처 리베나의 리무버. 두 개 층이 나눠져서 흔들어서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정말 제 영상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다 아는 제품일 거예요. 일단 세정력이 좋아서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고 자극을 느낀 적도 없고요. 또 제일 좋은 게 대용량이 있는데 가끔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득템하면은 꽤 오래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세안제. 세안제도 한 번 더 모나주가 등장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여드름 세안제 베스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 중 하나인데 그때 영상을 찍은 이후에 제가 또 욕실에 여러 가지 제품들 놓는 거 싫어가지고 빨리빨리 사용해서 이제 처분을 했는데 그 어벤져스 친구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재구매를 한다는 뜻이겠죠? 이 제품이 올인원이어서 되게 사용하기 편한 거 그것도 물론 큰 장점이긴 하지만 사실 계속 손이 가는 이유는 이걸로 씻고 났을 때 제 피부가 굉장히 편해요.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끌려요. 약산성이기 때문에 아침에 세안할 때도 크게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엄청 순해요. 사용할 때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비건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브랜드는 비건인데 그걸 만드는 대표님이 비건인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모나주는 대표님 자체가 비건이세요. 비건이즘을 실천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제품에 담긴 게 되게 느껴져요. 이 제품만 해도 라벨이 되게 잘 떨어지게 만드셨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리필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요. 새로운 제품을 살 필요 없이 그 장소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용물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 너무 좋죠? 제가 제품을 막 쟁여놓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유일하게 욕심내서 쟁여놓는 템이기도 해요. 보통은 씻을 때 거의 다 대부분 모나주로 하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철에 조금 더 순하게 아침에 세안을 하고 싶을 때는 도브 센서티브 스킨 뷰티바 무향 이 비누를 사용해요. 대신 순하게 씻으려고 얘를 쓰는 거니까 거품을 많이 내진 않고 그냥 정말 약간만 해가지고 살짝 마사지하는 정도로만 하고 씻어내는 용도로 아침에 이걸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토너인데요. 제가 닥토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닦아내는 토너를 사용하지 않아요. 화장솜을 가지고 얼굴에 문지르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닥토는 하지 않고 있고 흡토는 하다라보 고쿠준 로션이에요. 얘가 되게 웃긴 게 이름은 로션인데 전혀 로션이 아니고 물과 콧물 그 중간 정도의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알로에물? 약간 이런 느낌? 여드름 지성 피부도 수분 관리는 기본이잖아요. 고쿠준 로션을 얼굴에 바르고 찹찹찹찹 두드려서 잘 흡수시킨 다음에 그 위에 로션으로 한번 싹 덮어주면 정말 안쪽부터 수분이 빵빵 차오른 그런 느낌이 돼요. 되게 쫀득쫀득한 피부를 만들어줘요. 데일리로 수분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스크팩 붙이기 전에 이 고쿠준 로션을 얇게 얼굴에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마스크를 올려요. 그럼 훨씬 더 촉촉하고 수분 머금은 피부가 돼요.
그 다음은 세럼, 락토 클리어 블레미쉬 클리어 스팟 앰플. 여드름 피부에 유산균 바르면 좋나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그때 교수님께서 연구에 참여했던 화장품이 이거예요. 듀오락 아시죠? 유산균 전문 회사. 그 유산균 전문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 유산균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쓸 때는 좀 화장품이라기보다는 진정 물질? 되게 세련된 느낌도 없고 화려한 느낌도 없는데 피부 상태가 어떻든 간에 고민 없이 그냥 바를 수 있는 그런 물질 같은 느낌이에요. 음식으로 치면 막 스테이크나 파스타보다는 국밥 같은 아이. 제형은 거의 물인데 점성이 약간 있는 그런 액체 제형이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주성분 그 자체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성분이 단순해요. 피부가 좀 쉬고 진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덕분에 성분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드름 피부라고 하더라도 이걸 쓸 때는 좀 부담이 덜하죠. 얘가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스팟 앰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문제 있는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바르는 건데 아시잖아요. 여드름 피부가 문제 있는 부위가 요만큼이겠어요? 엄청 넓지? 그래서 저는 좀 세럼처럼 넓게 발라서 사용을 하는 중이에요. 그 다음은 로션. 모나주 프로 아토 로션. 굉장히 밀키밀키하고 가벼운 수분크림 그런 제형이어서 지성 피부인 제가 보습제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제형이에요. 거의 한여름 빼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손이 잘 갔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이 저는 스티바 의약품을 스킨케어에 사용하잖아요. 저는 보습제랑 꼭 섞어서 사용하는데 로션 자체가 워낙 순하다 보니까 스티바랑 섞어서 사용할 때 그 궁합,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피부를 보습해준다는 그 기본적인 역할에 아주 충실한 제품. 제 친구 중에 컨디션 관리에 따라서 피부염이 자주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얼굴에 염증이 올라오면은 아무것도 안 바르고 요거 하나만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가 가장 염증이 빨리 가라앉는다고. 이 제품도 아까 보여드렸던 세안제랑 마찬가지로 얼굴에도 사용하고 몸에도 바를 수가 있어요. 비건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팩을 보여드릴 건데 포레오 UFO 마스크.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마스크팩이에요. 포레오에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 기계 전용 마스크팩을 판매를 해요. 이 포장을 뜯어서 마스크팩을 이쪽에 부착을 시키면 기계랑 어플을 연동시켜가지고 제가 하는 마스크팩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서 마스크팩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신개념의 마스크팩이죠. 제가 주말마다 하는 루틴이 있어요.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헤어팩을 하면서 마스크팩을 같이 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 포레오 마스크팩 제품. 중요한 날이 있다? 그러면 그 전날 밤에 무조건 필수로 사용을 해요. 마스크팩을 정말 있는 거 종류별로 다 써봤어요. 그런데 여드름 지성 피부인 저한테는 수분 공급에 집중하는 이 H2O 마스크랑 불가리안 로즈 마스크가 제일 잘 맞아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해요. 그 다음은 스팟 제품인데 제가 여드름 염증 부위에는 화장품보다는 의약 외품이랑 의약품을 사용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염증은 일단 건너뛰고 여드름 자국에 사용하는 제품은 히루스카 클리어. 지금 거의 다 써서 완전 쪼그랑방탱이가 됐는데 제가 이 제품은 굉장히 오래 사용했어요. 예전에 치앙마이 한 달 살기 그때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2017년부터 사용했거든요. 4년이 된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같은 시기에 생긴 여드름 자국에 한쪽에는 얘를 바르고 한쪽에는 안 바르고 하면서 과연 이게 좀 차이가 있나? 하고 지켜보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신뢰도가 확 올라가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형은 되게 묽은 겔 제형. 저는 이걸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여드름 자국 위주로, 이건 여드름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여드름 자국 위주로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시키고 있고 이거 다음에 선크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돼요. 보통 이런 기능성 제품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도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부작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성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4년 동안 꾸준히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 다 미백 효과는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주둥이 좁은 버전이 논코메도제닉, 그러니까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거, 저자극 시험을 완료했다는 거, 그거는 없어요. 두 가지 버전 전부 써봤는데 제 피부에는 뭐 자극이라거나 모공이 막히는 증상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는 그냥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리어 버전이 가격은
이름은 같은데 용량은 2배예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 클리어 버전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선크림인데 선크림은 2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폴라초이스 스킨 밸런싱 울트라 쉬어 데일리 디펜스 SPF 30. 돌고 돌아템이죠. 아마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선크림 중에 제일 많이 사용했던 제품일 거예요. 제형은 되게 묽어요. 이렇게 손등에 해놓고 눕히면은 살살살 흐를 정도?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답답하지 않게 잘 올라가고 또 흡수 싹 되고, 그리고 SPF가 30이잖아요. 30짜리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30짜리나 50짜리나 차단하는 능력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정말 거의 똑같은데 뭔가 피부에 부담을 주는 정도는 50짜리가 훨씬 강하거든요. 요즘은 거의 다 50만 나와서 다행히 이 제품은 꾸준히 30을 유지하고 있어서 제발 나중에 리뉴얼 한다고 50으로 바뀌지만 마라. 뭔가 보습제와 선크림 기능을 합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한여름에는 세안 후에 이거 하나만 바르고 스킨케어를 끝내기도 해요.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지성 피부를 타깃으로 나온 제품인 만큼 마무리감이 약간 세미 매트예요. 건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너무 촉촉하지는 않은 애매한 경계선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유분이 많이 올라올 때가 되어도 다른 선크림 발랐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좀 뽀송한 상태가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제가 정말 부담 없이 손이 가장 잘 가는 선크림이에요. 그런데 요즘같이 뭔가 되게 메마르고 추운 한겨울에는 뭔가 선크림에서도 좀 더 보습감을 받쳐주면 좋겠다. 그럴 땐 이 제품을 써요. 멜릭서 비건 에어핏 선스크린. 제형부터가 차이가 확 나요. 아까는 약간 액체에 가까웠다면 얘는 정말 크림이에요. 약간 요거트 같기도 해요. 멜릭서 비건 립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써서 추가 구입을 했더니 선크림 샘플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크림 나오네 여기도 이러고서 써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바로 본품을 샀어요. 선크림인데도 불구하고 보습크림처럼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번들거리지는 않아. 또 화장은 잘 먹고, 그리고 선크림이 개봉한 시점부터 산화가 돼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빛이 투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용기를 쓴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은 헤어 제품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전부 베스트 제품이 없었어요. 그나마 트리트먼트는 제가 정말 옛날 영상에 올렸었던 PPT랑 LPP 조합 있죠. 그게 부동의 1등인 것 같아요. 아무리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를 해도 이 PPT랑 LPP 조합만큼 쓸 때마다 진짜 좀 머릿결이 달라지고 있네?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샴푸 또한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제품을 아직 찾지 못해서 모나주랑 이 도브 비누 번갈아 가면서 머리 감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만 써도 샴푸로 너무나 충분해서 앞으로도 마음에 쏙 드는 샴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저는 이렇게 2개 쓸 것 같아요. 헤어팩이나 헤어 에센스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치트키 제품을 쓰고 있어요. 바로 코코넛 오일이에요. 저는 이걸로 두피팩 도 하고 헤어팩도 하고 헤어 에센스 대용으로도 사용하고요. 얼굴 보습용, 바디 보습용, 클렌징 오일도 이 코코넛 오일로 지워요. 립밤으로도 사용하고 손톱 영양제로도 쓰고 심지어 자외선 차단 용도로도 써요. 코코넛 오일은 정말 사용법이 무궁무진해요. 사용한 지 3년 정도 됐고 1년 동안은 거의 이 코코넛 오일만 사용한 적도 있어요. 진짜 그때는 모든 스킨케어 제품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건강한 스킨케어는 먹지 못하는 거는 피부에도 바르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궁극의 스킨케어를 할 때는 코코넛 오일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코코넛 오일에는 항균, 항산화, 염증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여드름 피부한테 아주 최적화된 오일이고, 또 수분 공급 능력도 탁월하고 진정 효과도 있고 피부 장벽도 강화해주니까 정말 두루두루 사용하기가 너무 좋죠. 대신 주의할 점은 코코넛 오일이 포화 지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추운 온도에서는 딱딱하게 고체로 굳는데 그러면 모공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얼굴 피부에 쓸 때는 저처럼 프락셔네이트 코코넛 오일, 이렇게 추운 온도에서도 굳지 않는 오일이 있어요. 그런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코코넛 오일 100%로 사용하긴 하는데 그때그때 원하는 효과에 따라서 다른 오일들과 블렌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은 베이스 제품.
베이스 피커 와이드 파운데이션 글로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베이스 피커가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제 피부색을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색깔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목 색깔이랑 다르지 않아야 한다거든요. 무조건 자연스러워야 하고 제 피부 같아야 하는데 제 피부 색깔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딱 제조해서 써봤는데 완전 색깔이 찰떡인 거예요. 타입도 세미 매트 타입이랑 글로우 타입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 써도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조금 쫀쫀한 글로우로 나온다고 설명을 해주셔서 글로우로 선택을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피부결도 되게 좋아 보이고 윤광도 흐르는데 엄청 번들거리지는 않아요. 정말 그냥 쫀득한 그런 느낌? 이거 쓰고 나서는 집에 있던 파데 다 처분했어요. 그 다음은 파우더인데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UHD 마이크로 피니싱 루즈 파우더. 워낙 유명해서 아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성 피부는 이게 짱이에요. 파우더하고 여기에 메이크업 픽서까지 뿌리잖아요? 그냥 최강. 그 다음은 색조 제품인데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퍼스널 컬러로 봄 웜 라이트예요. 튀거나 짙은 그런 색조 화장이 어울리지 않는 유형이어서 좀 색깔들이 다 여리여리해요. 이런 색조 제품들 같은 경우 워낙 개인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나중에 색조만 따로 모아서 메이크업 관련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와,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정말 잘 썼던 애들만 추려서 가져온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제가 여드름 지성 피부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이런 화장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의약 외품이랑 의약품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의약품까지 여기서 소개드리면은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의약품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이거를 가지고 저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바르고 루틴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스킨케어 루틴 영상을 가져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